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고 나서 우리 시장은 좀 변동성 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은 약세장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저PBR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또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이 저PBR 종목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또 순환매가 이어졌고요. 또 그동안 과열됐던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움직임 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설 명절 이후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이 되겠죠. 이 명절 이후에 우리가 또 가져가 봐야 될 전략들,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에서 전략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이라서 선물도 해야 되고 세뱃돈도 드려야 되고 정말 또 돈 나갈 때는 많은데 수익이 안 나서 좀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자,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휴 때 뭐 하시나요? 연휴 때 집에서 좀 많은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매일매일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또 즐거운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오늘 또 연휴 앞두고서 마무리가 또 기분 좋게 됐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 걱정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는데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혹시나 시장이 흔들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시간의 단일가를 봤을 때에는 그 걱정감은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게 안정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좀 공격적인 M&A를 펼쳐 나갈 것인지와 SK하이닉스가 TSMC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동맹을 맺게 되면서 반도체 쪽 업황이 얼만큼 더 개선될 수 있을지 HBM3와 더불어 반도체 비메모리 쪽 모두 다 지금부터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24년은 반도체가 가장 큰 시장의 주목성이다라는 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월 달 많이 힘들었던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 코스피는 몰라도 코스닥은 바닥을 디디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한 건지에 대한 걱정이 되시겠지만 코스닥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847.37포인트를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이고 지금 명절이 끝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조금 더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상승도 같이 한번 엿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기대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명절 이후에 또 우리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도 위로를 해드려야겠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인성 전문가님께 SOS 요청합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심택홀딩스고요. 심택홀딩스,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3,000원에 20%예요.
3,000원에 20%요. 아, 지금 네네. 매수가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실까요? 이게 제가 3,000원에 매수할 적에 네. 이게 그래도 좀 지금이 좀 제일 낮은 가격이다 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3,000원에 매수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2,800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네. 이게 잘못된 건가? 너무 이게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심택홀딩스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목표가도 그렇고 네. 손절가도 그렇고 전문가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전혀 네. 모르겠어요 지금. 자, 지금 심택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좋으세요. 좋으신 거 맞습니다. 좋으신 거 맞는데 네. 문제가 되는 건 영업이익이 네. 2023년에 적자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 이것만 네.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 외에는 이 종목은 다른 거 다 찾아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게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네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핸드폰의 판매량과도 가장 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네네. 다 떠나서 이 종목이 이번에 올라가야 되는 가격 구간을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익절가로 잡아볼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4,190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4,190원이요? 네. 네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갔었던 변동성이 생겼고 내려왔으면 이번에도 네. 그만큼 올라가서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못 올라가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인데 이 종목은 네네. 그러면 그 기로에 서는 자리가 3,600원이에요. 네, 3,600원이요? 네. 그래서 3,60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네. 3,600원을 넘어서 4,190원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익절가를 네. 4,190원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4,190원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차 익절을 3,600원에서 절반만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은 4,190원까지 기대해봐도 괜찮겠지만 못 갈 경우에는 3,600원에서 1차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3,600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3,600원에 닿을 때 남은 물량을 네. 익절하시는 걸로 지켜보셔도 괜찮고 종목 매수가 너무 괜찮으신 거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내려간다고 해도 이 종목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 3,000원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시고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저님 이거 뭐 지금도 조금 추가 더 매수해도 상관없겠네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얼마 비중이 빠지지도 크니까. 않았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는 건 혹여나 생기는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과욕을 내실 게 아니고 20%면 이미 비중은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신 거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네네. 상황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만드시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택홀딩스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3,600원 일단 메모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지양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DR텍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수가 4,800원에 비중은 30% 꽤 크게 담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DR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이 의료 관련주라는 것에만 집중을 해보자면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었고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구간인데 그 조정받는 구간 중에서도 박스권 상단에서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 박스를 잡아보자면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이탈하게 되면 4,800원까지 도달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상승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의료 AI, 의료기기, 반도체,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이 일어날 때 의료 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쏠리는 현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DR텍이 본전 가격까지 오실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기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여줬었는데
2023년에는 그 흑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023년에 보여줬었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고 본전이 올 때 익절을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주가가 이탈할 때라면 손절도 과감 없이 하셔야 된다는 자리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3,575원인데 3,500원을 이탈할 때라면 이 종목은 좀 뼈 아프시겠지만 30% 손실을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왜? 더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2,500원 아래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실폭이 너무 커져서 그때부터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을 보기 이전에 이 종목은 수익을 보지 못하시더라도 탈출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거나 아니면 DR텍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동을 다 지켜보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을 지켜보시고 진입하시는 관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800원까지 올라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더 큰 상승 안 나오니까 익절하셔야 되고 혹여나 3,500원 아래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꼭 손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R텍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빠르게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고용 고영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400원에 10%입니다. 네, 비중은요? 10%. 10%요. 아, 17,400원에 10%. 고영 오늘 잘 지금 가든 맛도 내려가네요.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AI 반도체 쪽 아무래도 앞으로 좀 대응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영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뭐 장비 네, 그래서 저 했는데 오늘 반도체 좀 쪽으로 팔렸다가, 보고 매수하신 거세요? 네. 반도체로 가기는 좀 거리가 먼가? 아니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항상 여쭤보는 게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 그리고 왜 이 가격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이 종목 괜찮습니다, 나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아, 이 종목은 이 자리 이탈하면 위험하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2, 3일 됐을까요? 2, 3일밖에 안 되셨어요? 예, 화요일인가 화요일 날인가? 2, 3일 정도면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어떤 판단도 아직 안 드셔야 정상인데 전화를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많이 내려가서인가요, 아니, 단순히? 예, 이게 이제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네. 저는 조금 그냥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제 많이 밀려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오늘 또 거의 반등을 많이 했는데 17,100원대라도 제가 팔아서 네네. 팔고 밑에 낮은 가격에서 살라셨는데 놓쳤네요. 자, 우선은 5% 정도밖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이 곡해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라는 건 주식 자체를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다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고영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실 네네. 때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고영은 네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게 매수가는 나쁘지 않으세요.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고영은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엔 2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고 2만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까지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네.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내려왔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가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가를 얼마나? 19,900원에 물량을 익절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이상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손절가요? 손절가는.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조금 많이 겁나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아니 그래도 네. 한 16,000원 알고 있거든요. 네, 15,190원 아니. 드릴게요. 15,190원이 네. 한참 멀었네. 한참 멀었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내려가기 이전에 반도체가 지금 계속 업황이 좋다 보니까 고영은 이 자리까지 오기 이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근에도 제가 저 네. 17,400원 10%에서요. 네. 한 17,000원대 한 좀 팔았어요. 그래갖고 밑에서 살라고. 아, 밑에서 다시 매수하시려고 조금 파셨다고요? 네, 파시고 그거 비중이 지금 얼마에 10%이신 거세요? 같은 10%인데 10%에서 네. 저거 절반을 팔아서 낮은 가격에 살라고 제가 했는데 얼마에 사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손절하는 가격이 추가 매수 가격이 되세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최소한 내가 매수한 가격 기준으로 10%는 더 손실 가격 구간에 와야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그 정도 빠지지도 않았는데 물량을 다시 진입하면 평균 단가가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긴 되는데 네. 그래도 내려가는 확률보다는 올라가는 확률이 더 좋다고 하니까 네네. 내가 한 오늘 16,000원 찍으면은 그 상금만큼 살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예시를 드릴게요. 우리가 딸기를 사 먹는데 딸기가 지금 8,000원이에요. 근데 시장에 물건이 많다라고 홍보를 해서 아, 이거 가격 내려가겠구나 생각하고서는 안 샀어요. 안 샀더니 네. 8,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9,0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못 산 걸 후회하겠죠? 네, 그러겠지요. 근데 지금 고형으로 바라봤을 때는 딸기가 8,000원인데 7,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은 하겠지만 저는 9,000원으로 언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둘 중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8,000원에서 7,000원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안 내려오고 가면 못 사겠지만 내려왔는데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면 굳이 내가 7,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7,500원에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려가는 것만 저는 몇백 원이라도 더 싸게 하려고.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매매하실 거라면 그 어떤 종목에 대한 판단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랑 네. 결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자체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런 매매를 구사한다라는 것 자체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15,19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라면 괜찮으나 그게 아니라면 손절하신 거는 안타깝겠지만 손절하신 거는 뒤로 제쳐두고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형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H바텍. KH바텍,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1,150원에 2만? 비중이 50%예요. 네, 21,150원에 50%요. 네. 지금 꽤 오랜 시간 고생을 좀 하셨나 봐요. 네. 네, 전문님. 좀 힘드신 네.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아이고 오래됐어요, 선생님. 몇 년도쯤에 매수하셨을까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고 네. 한참 됐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네. 통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매수하시고? 예. 그러면은 수익 구간에 왔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이세요? 이후세요? 매수하신 게? 이후지요. 코로나 이후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 그러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되셨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로 바라봤을 때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신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제조업체 쪽이랑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최근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판매량이 좀 네. 저조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건 맞는데 많이 내려갔으면 이제는 올라갈 차례인 건 맞거든요. 네. 다만 걱정되는 건 많이 내려갔었던 만큼 주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을 때 23,000원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2,9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익절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드리고 네. 싶은 건 이번에는 못 보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네. 보셔서 이 가격에 오셨을 때 익절을 못 하시면 장기적으로 네. 바라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또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또 2, 3년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는 본전에서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22,900원이 올 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네. 어려우시다면 예약 네. 주문을 거는 방법이 또 존재하거든요. 우리 뭐 네. 증권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네. 이제 뭐 HTS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22,900원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물량을 익절하는 그런 주문을 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걸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단기간에 네. 올라오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올라가는 데까지 최소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네.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전에서 나오실 네.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은 기업이니까 손절 의견은 네.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KH 바텍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900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무기술 2,700원에 20%. 나무기술 2,700원에 20%요. 네네. 아, 이 종목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데 계속 좀 최근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 기술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게 AI 클라우드 쪽이고, 네. 그 좀 이래가지고 좀 AI하고 좀 연관이 안 있겠나 싶어갖고 그걸 매수했는데 잘 안 올라가네. 지금 잘 안 올라가네요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괜찮거든요. 아, 좀 의견이 갈리죠. 네네. 의견이 갈리는데 2,700원 매수가 나쁘지 않으세요? 아,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로 잡아볼 수도 있고 이 부근으로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점이 네네.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위로 변형이 되든 아래로 내려가든 움직임이 생길 텐데 제가 나무 기술을 괜찮게 보고 있는 건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있지만 그래도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대략적으로 2,900원 정도에서 익절하는 걸로 이번에는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예, 2,900원에 익절하면 고맙죠. 네, 그래서 손절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종목은 상장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차트에 선을 긋고 보니까 2,700원이 어딘가요? 이 종목이 언제든 올라가기도 언제든 내려가기도 하는 그 중심선에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심선에서 내가 좀 욕심을 부려본다면 더 높이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추세이니까 이번에는 약수익으로 정리를 하시고 나무기술의 적정 매수가라고 보는 가격은 2,500원 아래예요. 네. 지금 여기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2,300원이면 너무 좋은 가격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제가 2,900원을 익절하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네. 그런데 2,300원에 매수해서 2,900원에 익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2,300원에 선을 긋고 보니까 어떤가요? 아래쪽에 계속적으로 닿는 구간이 예전부터 이어지죠. 네네. 그래서 나무기술의 적정 매수가는 2,300원. 그러면 적정 매도가는 2,300원에서 매수했다라는 가정을 한 경우에는 익절 가격을 3,300원까지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클라우드 이게 앞으로 괜찮습니까? 그럼요. 괜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AI도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접목되는 게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무기술이 또 하고 있는 게 5G, 6G 통신 관련된 쪽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래 지향 산업이에요.
그래서 당장에는 매출이 부진하고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매출에 네. 1,000억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7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1,000억이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 1,000억 넘어가야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2,900원에서 익절을 시키는 이유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내 평균 단가가 그래도 조금 위험한 가격 구간에 있으니까 욕심을 네. 내기보다는 빨리 정리를 하고 왜? 2,9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2,300원까지 내려가는데 그 가격 구간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네네. 2,900원에서 네네. 익절하시고 나무 기술은 2,300원 오면 그때는 비중 20% 진입하신 다음에 그냥 기다리시면 2,700원, 2,900원 당장에 온다. 그러면 2,900원 왔을 때는 익절이 아니라 아 이거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욕심이 나겠죠. 네네. 그러면 2,700원 이탈 안 하면 나 3,000원까지 볼 거야, 3,300원까지 볼 거야 라면서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네. 조그만씩 보시고 모두 다 정리하신 다음에 나무 기술은 2,300원까지 온다면 그 자리가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라는 설명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무기술 2,900원에서 일단은 입절하시고요. 추후에 2,300원 아래쪽에서 재진입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하이브요. 하이브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원에 30%예요. 22만 원에 30%요. 네. 아하, 요 종목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좀 더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네. 했는데 자꾸 그 더 밑으로 더 해서 손절을 하는 게 낫겠어요. 22만 원 그 어느 정도 기다리면 오겠어요. 아, 또 그게 추가 궁금하신 매수는- 거예요? 예, 추가 매수는 또 어느 시점에서 좀 더 해도 되는지. 이 회사가 어떤 일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자, 그럼 알고 제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상장됐을 때부터 기업의 적정 주가를 찾기 위해서 제가 되게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의 적정 주가는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가 적정 주가였어요. 상장됐던 당시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그거는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의 적정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는 하이브가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이 종목은 29만 원까지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 네네. 말씀을. 네. 네, 그러면 29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할 이유는 없겠죠? 아,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라는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비중이 15% 안쪽이면은 비중을 30%까지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하이브의 기업 건전성이 좋으니 비중이 20% 정도이시면 비중을 40%까지 늘려보는 선 안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비중이 30%이셔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렵고요. 혹여나 다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17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17만 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 종목 29만 원까지 주가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익절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은데 그럼 이게 저가는 한 어느 정도로 걸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2만 원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한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로 걸릴 것 같으냐고요. 그 기간은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초반에는 엔터주들의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22만 원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넉넉 잡아 5,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짧으면 2, 3개월 안에도 22만 원의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지금 할인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반등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300원, 그리고 비중이 5%입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하고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경영 인수 무산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빅 이벤트가 국영기업이었던 HMM을 인수하겠다. 그런데 그 자금을 페노션에서 끌어오겠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13조가 되는 HMM을 하림그룹이 인수하기에는 하림과 하림지주 페노션을 다 엮어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자, 그러면 4,300원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셨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제가 도축받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2019년, 20년 건너뛰었죠? 21년, 22년, 그리고 23년 말에는 올라갔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었다면 언제 또 주가가 도래할까요? 2024년에 또 4,300원까지 올라오는 날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디까지 내려가더라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추가 매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갭이 많이 빠져서 주가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 너무 좋은 자리예요. 많이 좋은 자리입니다. 3,000원 아랫단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인데 이 종목 잘 보시면 HMM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주가가 3,300원 정도로 보여지네요.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3,300원이 적정 주가라는 거는 그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익절하는 가격을 얼마로 잡는다? 대략적으로 한 3,900원, 4,000원 잡겠죠? 그러면 4,300원인데 3,000원에서 3,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3,140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추가 매수 하셔서 동일 비중으로 5% 추가 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신다면 우리가 익절하는 가격 얼마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4,000원. 잡고 기다리시면 올라간다. 그럼 올라갈 때 내가 4,000원에서 익절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4,300원까지 올라가는 거 기다리고 추가 매수 안 하고 기다려서 그 가격에서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도 늘려서 올라갈 때 익절하는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한 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 어제 정말 많이 급락을 해서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3,000원 아랫단에서 추가 매수 전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설 선물 같은 종목을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또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연휴 이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연휴 동안에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료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는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 이어나가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도 챙겨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또 토르 종목에 대한 수식과 검색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8784 입력하시면 바로 인성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셔서 편안하게 좀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주셨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방송 끝나는 마지막에 공개하는 종목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리봇인데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어떤 이슈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인수할지도 모른다라는 인수설이 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매출의 80% 이상이 물걸레 로봇 청소기 제품군에서 발생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전부터 습식 로봇 청소기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매수세가 꽤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로봇 청소기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로봇 관련주로만 바라봤을 때 에브리봇의 현재 주가의 위치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좋지 않겠지만 미리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이 종목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예상과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연내 지분 59.94%를 확보하면서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지금부터는 3파전이 아니라 거의 도떼기 시장의 싸움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보틱스가 붙어있는 기업들은 다 따라 올라갈 겁니다. 왜? 로봇 관련된 테마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로봇 섹터로 봐도 괜찮을 정도로 로봇 관련된 관심과 삼성에서 M&A를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파도 수익으로 못 만드셨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가는 내려오기 마련이고요. 우리나라는 박스피라는 거 그리고 에브리봇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죠. 그렇다면 언제든 다시 원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드리는 거 안타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안 놓치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월 2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 24,800원인데 지금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위치입니까? 바닥에서 뒹굴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그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수익률은 59.27%까지 나왔으나 이건 고점 기준입니다. 저는 종가 베팅을 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종가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려보자면 48.39%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건 무엇이냐? 한 가지죠. 토르 기법. 그런데 이 기법의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준봉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봉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평소보다 높은 거래 대금이 포착된 이후에 2거래일 또는 3거래일 이내에 상승 가능한 캔들의 모양과 상승 가능한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붙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키워드였죠. 그렇게 포착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고 어디가 끝일 것인지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영역입니까? 예측의 영역 그리고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매도 가격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의 시가를 이탈할 때. 두 번째, 오늘의 종가에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를 익절 가격으로 잡는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캔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날의 캔들의 시가를 이탈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오늘의 종가인 36,800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올라가는 계단마다 이동평균선은 급하게 따라 올라올 테니 익절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위로 스탑로스 가격을 올려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겠지만 꺾여 내려올 가능성 또한 염두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리봇은 신규 매수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제주반도체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어떤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뉴스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거기에 단기 과열이 들어가는 3거래일 동안도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 그득그득함을 못 참고 단기 과열에도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것까지 모두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날 토르신호가 포착돼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주죠. 팹리스 기업으로서 모바일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들 개발하고 파운드리와 회사의 위탁 생산을 의뢰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 기업보다 팹리스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기업들도 존재하지만 팹리스 자체만으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거. 언제까지? 2024년은 최소한 2024년만 봤을 때에는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그 외에 CXL 여러 가지 있죠. 뭐 HBM3 많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종목들은 올해 바닥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건 상단 박스 구간에 있건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들이 모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어제 포착된 종목이죠. 어제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7% 상승을 보여줬는데 1월 31일 날 기준으로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진입이 안 되셨을 거고 이 종목 제가 가장 뚜렷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구간이 어디냐면 말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상승을 하면서 저항을 받는데 아래를 안 깹니다. 기준봉을 안 깹니다. 기준봉을 안 깹니다. 기준봉을 안 깨요. 이 선들 뭡니까 지금? 장대 양봉이 선날의 시점, 장대 양봉이 선날의 시가, 장대 양봉이 선날의 시가, 장대 양봉이 선날의 시가에서 지지가 되고 또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38,550원 전고점을 또 넘어갈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법까지 떴으면 이 종목 매수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들이 왜 중요합니까? 기준봉들입니다, 다. 양봉이 섰다라는 건 기준봉이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준봉이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면 그 자리들은 뭡니까? 아무리 고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주 반도체가 대장주가 아니었었던 칩스의 미디어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부대장주로 엮여 있었던 텔레칩스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 제주 반도체와 또 퀄리타스 반도체가 같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뭐가 올라갔습니까? 가온칩스. 오늘은 가온칩스의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가온그룹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온디바이스로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저는 온디바이스만으로 바라봤을 때 아직 바닥을 디디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보시면서 이 종목 익절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고점이 낮아질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전고점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높아지는 경우라면 익절 자리 잡기 쉽겠죠. 왜? 38,550원을 넘어간 다음에 38,550원을 이탈할 때 익절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가격을 이탈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만들었었던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진입한 토르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 혹은 시가를 이탈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이 종목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나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인즉 지금 이미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꺾여 내려올 수도 있는 뭐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이 이상한 그림이 되겠지만 이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 지켜보기만 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에 뭐를? 시가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KG ETS 이 종목
제가 어제 말씀드릴까 오늘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 더 내려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폐기물 처리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된 업무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요.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KG ETS의 적정 주가는 한참 더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이 내용들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관련주로 YN텍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저점을 이탈하면서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는 탈락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에코바이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도 석유사업법에 이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지만 에코바이오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면 핑크색 지지선 가격 구간에서 잡을 수만 있다면 어디까지? 30% 정도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에코바이오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KG ETS와 함께 좋은 종목인데 그렇다면 세 번째 코엔텍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점에서 지지가 되는 것 같더니 이탈했죠. 또 이탈했습니다. 또 이탈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탈했으면 이 종목 안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KG ETS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매수 적기로 보고 있는 가격은 10,000원 구간입니다. 10,000원 구간인데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변동성이 나오는 움직임이 이제는 심화된다. 어디까지? 가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가격은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지금 이 매수가가 좋은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현재 KG ETS의 시가총액이 4,000억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이 얼마냐? 2022년 기준으로 4조 9천억. 2023년 기대되는 게 5조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는데 2023년에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기대가 되느냐? 4천억.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미 기업을 사고도 남을 만큼 나왔는데 KG ETS가 왜 여기 있습니까? 주가가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1년 농사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면 KG ETS 기업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완벽한 저평가죠? 저 PBR입니다. 이 종목 매수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적정가로 볼 수 있는 건 10,000원 초반인데 토르기법까지 나왔습니다. 그 토르기법이 나온 자리 얼마냐? 11,380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 11,380원 아래에서 진입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1차 익절 가격, 보통은 토르기법이 포착되면 1차 3% 익절을 말씀드리죠. 저 이 종목 최소 1차 3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익절 안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보는 건 30% 이거 수익 내자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KG ETS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언제나 도달할 수 있는 그 가격 구간이 아직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7,280원? 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하신다는 거 엄청난 행운이 되실 수 있다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KG ETS를 얼마에서 익절하고 방송에 가져 나와서 설명을 드릴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얼마를 익절가로 잡아드릴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토르기법 기본적으로 진입할 때 3%에서 5%의 비중으로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KG ETS 10%의 비중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실하게 승부를 볼 수 있는 타임특가 종목, 오늘은 저평가 기업 KG ETS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향 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